네, 우리 사회에서 잊을만 하면 항상 발생하는 일이 있죠. 바로 산재 사고인데요. 윤예린 변호사님께서도 최근에 산재 사건을 담당하신 적이 있으시죠? 고소 대리를 하신 건가요? 예, 제가 원청과 하청에 대한 고소 대리도 맡았고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 사건도 맡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청과 하청이 둘 다 이렇게 문제가 된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근로자분이 이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분이 이제 하청 소속이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좀 원청에도 고소를 진행하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원청 같은 경우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러니까 원청은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네. 하청업체는 만약에 산재 사고가 나면은 뭐 파산해버린다든지 도산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책임을 회피해버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청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도 이제 개정이 움직임이 활발하게 또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이런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평택항에서 네. 그 컨테이너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또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좀 굉장히 안타깝단 말이에요. 근데 원청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이제 뭐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거가 빵빵한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근데 막 이렇게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나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좀 활발히 일어나가지고 원청에도 확실한 책임을 좀 지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2016년 스크린도어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 그리고 2018년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 이런 것들로 개정 움직임이 좀 활발히 일어났는데 이 개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2항 보면요. 암 등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 금지한다. 예외적으로만 도급을 허용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네. 그런 조항이 생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도급인의 사업주가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장소를 되게 한정적으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다 나머지는 하청업체의 책임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도급인 사업주의 사업장, 그러니까 네. 공장이면은 그 외주 직원이 이 원청에 와서 일을 하면은 그 원청이 책임을 지는 거죠. 네. 그리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건설 현장에서 원청이 짓는 건물에서의 현장이라면은 하청 직원이 와도 이제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산재 사고는 원청의 책임을 지을 수 있게. 네. 그래서 도급인의 사업주가 관리하는 장소 아니면 지정한 장소, 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들은 원청에게 도급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이전에는 있었기 때문에 또 법 개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형사 책임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상 뭐 과실, 치사 혹은 뭐 치상 뭐 이제 이런 죄를 묻게 되는데 사업주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사업주한테 물을 때 이전에는 이걸 원청에까지 묻는데 어떤 제약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개정이 됨으로써 형사처벌의 어떤 경각심을 빡! 원청에도 일깨워주게끔 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원청에 이 사용자가 자기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윤예린 변호사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사건을 담당하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 개정이 되기 당연히 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일단은 원청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네. 하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실한 업체였고 일단은 산재 사고가 난 뒤에도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없었고 원청은 뭔가를 빠져나가려는 게 되게 많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판례는 원청에 지시가 있을 때에만 하청 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 산재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원청에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주변 사람들의 진술도 많이 확보를 하고 많은 노동자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분께서 저희가 고소를 했을 때는 그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네. 어느 순간 좀 깨어나셔가지고 어이구, 다행이네요. 네. 저희가 진술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원청에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서 네. 저희가 형사적
직접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청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인인 뭐 변호사님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막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뭐 본인이나 뭐 가족들이나. 근데 이런 건 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보여가지고 뭐 증거들을 채집을 했다라는 거는 되게 다행인 것 같네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만약에 산재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나 이게 어디다 따져야 될까라고 고민하시지 않고 이제 원청에다가도 좀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개정이 되고 이제 시행이 이제 내년에 된다고 해서 도급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좀 강조되는 것 같긴 한데 이들이 더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위험의 외주화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보건 조치에 있어서 우리 직원이 일하는 그 수준만큼 하청업체에도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개정되었지만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미리 연습을 해놓고 이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방향으로 원청에서 이제 시행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평택항 사건에서는 네. 안전모도 지급이 안 됐대요. 아이고. 이런 일들이 빨리 좀 적극적으로 예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면은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윤예린 변호사님이 직접 담당하셨던 산재 사건과 그리고 개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